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금일은 10월 19일 3시 12분, 현지 시간 3시 12분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매매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로스컷 이 매매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동 손절매라고 하죠. 로스컷 설정 방법을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 설명,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캔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제가 매수를 해드렸던, 안내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 이제 보이실 거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를 매수해서 로스컷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매수를 해봤었고요. 매수 시점은 대면 코퍼레이션 이거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이전에요.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고 오늘 보시면 2,460원이 오늘 금일 시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오늘 자동 손절매를 걸어둔다는 뜻은 저희가 매도만큼 손절에 대한 부분을 체결을 할 때, 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항상 100%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매수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매수 원칙을 준수하되 그 매수세에 있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된 다음에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이 구간만큼은 저희가 손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매도를 해야만 습관적으로 매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습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상태이실 텐데, 그런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빠지는데 저희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하고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칙상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승률을 따져서 저희가 그 승률 패턴에서 당연히 수익이 나는 패턴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만큼 힘들겠죠. 그만큼 손실에 대한 그 정확한 커트,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단기 종목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단기 종목은 자동 손절매를 걸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단기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는데, 중장기 종목은 대개 한 5종목을 구성하시죠. 한 종목당 20%씩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1차 매수 때마다 4%씩 5번 분할 매수하시면 한 종목에 20% 매수가 진행이 되실 거고, 저희가 뭐 개별 종목, 그 정책 종목, 뭐 전에는 IT도 했었지만은 지금 내수주로 바뀌었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 종목당 20%씩 물량을 담는 것들이 이제 중장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단기 종목은 그 기간별 단기가 아니라요. 기간별로 단기가 해당을 하는 단기 시점이 아니라요. 수익성에 있어서의 단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종목이 시장이 뭐 안 좋은 국면에서는 한 종목을 추천드리면 5%를 한 번에 매수하시거나, 투자 가능 물량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한 번에 10% 매수도 가능하신데요. 이런 매수를 한 번에 체결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 2차 추가 매수, 3차 추가 매수, 4차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추가 매수 부분들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없다는 것이고, 매수하자마자 상승 추세가 5% 이상으로
수익이 잘 좋게 나왔을 경우에 자동 손절매를 마이너스 8%를 설정하셨던 것을 매입 단가로 올려서 적용하시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자동 손절매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동 손절매를 걸어 두시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에 또 자동 손절매 로스컷을 올려서 설정하시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 화면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습득을 하셔서 바로 실전 매매에 대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자동 로스컷을 설정을 할 때요. 잠시만요. 자동 로스컷을 설정을 할 때 현재 이제 주문창으로 가시게 된다면 주문창에서 자동 주문 부분이 되겠네요. 자동 주문에서 서버 자동 주문입니다. 예, 유한타 증권에서는 여기로 이 루트로 들어가셔야 자동 주문, 자동 손절매를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뭐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뭐 로스컷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뭐 자동 주문, 여기 이제 유한타 증권처럼 자동 주문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네, 이 주문창에서 샅샅이 한번 뒤져 보신다면은 자동 로스컷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자동 주문을 누르시면, 네, 제가 저번에 이제 비밀번호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력을 안 해놔도 이렇게 간편하게 뜨실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자동 비밀번호 환경 설정해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보유 종목이 자연스럽게 이제 뜨실 거고요. 만약에 입력 안 하셨다면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현재 매수하신 종목들이 일일이 다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전에 샀던 시장가로 샀던 이 종목에 있어서 손절매 마이너스 8%를 매입 단가에 비해서 마이너스 8%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단 부분에 이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 하단 부분에 손실 제한율을 마이너스 그냥 8%를 적용하시면 마이너스 8%가 되시는 거고요. 매입 단가보다 높게, 그러니까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매입 단가보다 높게 이익 실현을 하시려면은 이 목표 이익률과 목표 보전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로스컷 손절가를 먼저 걸어 놔야 되기 때문에 8% 설정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는 T레이더에서는 이제 기간을 설정하실 때 유효 기간이 15일 간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15일까지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11월 2일 지금부터 15일 이후에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특히 손을 댈 건 없습니다. 나중에 뭐 매도 비중은 100% 다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정가도 현재 이 가격으로 8%가 떨어진다면 현재가에서 매도 단가가 마이너스 8%에서 전량 이익 손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매도 등록을 누르신다면, 네, 이거는 뭐 닫기 누르시고 이미 등록된 종목입니다 라고 뜨셨죠. 그럼 제가 이전에 조건 항목에서 잠깐 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됐다고 떴지만 이렇게 등록이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 등록이 되신 부분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등록을 했던 부분을 삭제를 했고 다시 한번 자동 손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손실 제한율 부분을 클릭하시고 8%를 클릭하신 다음에 기간을 최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매도 등록 누르시면요, 주문을 감시하겠습니까? 이 안내 문구가 뜨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채워졌죠. 예, 이 조건 상태가 되면 감시 중이라고 뜻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대면 코퍼레이션 제가 매수했던 부분들이 마이너스 8%가 된다면 자동으로 매도를 안 하셔도 자동으로 청산이 되십니다. 네, 매도가 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데를 클릭을 하시면 조건이 입력을 했던 게 안 뜹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박스 칸을 클릭을 하셔야만,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만, 네, 아까 제가 선정을 했던 마이너스 8%가 뜨죠. 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수정을 하실 때는 먼저 이 박스를 체크하시고 감시 해제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럼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그 안에 채워졌던 파란 색깔이 없어졌어요. 예, 이러면 감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감시가 해제된 상태에서 손실 제한율을 5%로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신 다음에 매도 정정을 누르시면, 예, 완료가 되셨죠. 그 다음에 5%가 적용이 되셨죠. 저는 다시 8%로 바꾸겠습니다. 네, 8%로 바뀌었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다시 감시를 누르셔야, 네,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감시 중이라고 뜹니다. 예, 이렇게 단기 종목은 이렇게 서버 자동 주문에서 자동 로스컷, 예, 자동 손절매를 걸어 두셔야 되는 거고, 5% 이익 실현 구간에서 절반을 이익 실현을 보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 매입 평단가에 자동 손실 제한율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사실, 네, 여기서 일단 해제를 먼저 하셔야겠죠. 예, 클릭을 하셔서 해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에 손실 제한율을 설정을 하신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0.1, 네, 이렇게 고치셔서 매도 정정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클릭하셔야 된댔죠. 예, 0.1로 수정이 됐어요. 그럼 매입 단가에 0.1밖에 퍼센트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입 단가에서 사실 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지 고려를 해보셔서 매도를 이제 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적용을 하시려면 사실 여기서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2,450원에 샀으니까 2,500원에 나는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겠다. 네,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손실 제한율이니까 매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써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2,450원에 매수를 체결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낮은 2,400원이다 라고 하면 손실률 계산을 클릭하시면요, 자동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입력이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0.5% 정도를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매도를 하셔야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부분을 피해를 안 보시고 정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목표 보전에서 5% 도달 후 고가 대비 당일, 당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4.5% 하락 또는 0.5%로 목표를 보존하겠다 라는 경우에 5%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해서 0.5%에 도달했을 때 이익이 청산되고 자동 실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매도 정정을 누르셔야, 네, 클릭을 하신다면 제가 입력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입력이 되시고, 네, 그리고 손실 보전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의 도달 이후에
손실 제한가, 손실 제한율, 이 제한가 대비 몇 퍼센트 상승, 3%, 여기도 3%라고 적혀 있죠. 3% 상승 또는 2% 추가 하락 시에 손실을 보전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손실 제한율을 8%를 설정을 하고, 8%를 설정을 하고, 이따가 5% 이상의 이제 10% 구간에서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매입 단가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심플하게 0.1%라고 바꾸신 다음에 매도 정정을 하시면, 그 전에는 이미 그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세금이랑 뭐 수수료 뭐 이런 게 걱정이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이익 실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은 실질적으로 0.1 매입 단가를 올린다라고 하면 0.1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 15일 기간 동안 안에 뭐 10일 이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창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최대치로 연장만 해주셔서 매도 정정 누르시면은 계속 이제 기간은 연장이 되시는 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셔서 적용을 실질적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감시를 돌리면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8%로 정정을 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감시를 눌러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박스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 감시 중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해서 현재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마이너스 8%와 여기를 클릭하셔야 확인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제한을 설정하셨던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만 간단하게 습득을 하셔도, 저희가 처음에 단기 종목에서 마이너스 8%에서 매입 단가로 로스컷을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정정을 8%에 0.1로 정정을 함으로써 즉각 바로 따라서 대응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처음에 이제 주문 부분에서 자동 주문에 있지만요, 언제든지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 그러면 이거 최소화 버튼 누르셔가지고 서버 자동, 여기 항상 그 열었던 그 창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서버 자동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수창이었죠, 아까 매수창, 매도창. 매수창, 매도창에서 보유 잔고, 지금 현재 매입 단가와 그 종가가 지금 현재 3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종가가 동일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캔들 상에서는 십자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캔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을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 분석은 펜으로 써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한 기업을 저희가 매수하기 전에 한 기업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때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 분석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업의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못 버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부터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기술력,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점유율, 그리고 그 인지도, 그 밖에 이제 기업의 업종 분석이라든지 경제 동향 등을 주요 이 기본적 분석에서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가치 분석에서 고려해서 분석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나중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 차트 분석이라고도 하죠. 차트 분석. 이 차트에서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캔들, 봉 차트라고도 합니다. 봉 차트.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수급 현상, 그리고 보조지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캔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캔들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캔들은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차트를 열어보자면, 그래서 멀티 차트 누르면 언제든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멀티 차트를 띄워 보겠습니다. 캔들은 우선 주간 차트,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이 주가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봉 차트, 이런 거를 봉 차트라고 하죠. 봉처럼 생겼잖아요. 봉 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을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단순 이평이라 나와 있죠.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지금 현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이 거래량이 여기 나와 있죠. 거래량이 측정이 되는 이 거래량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주가 차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캔들, 처음에는 캔들, 두 번째는 이평선, 세 번째는 거래량. 네, 거래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캔들을 보시는 건데, 빨간색, 파란색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눈에 띄게 쉽게, 네, 쉽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 마치 이제 양초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캔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캔들은 이제 주식의 가격을 봉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하면서, 최초의 캔들 차트의 기원은 일본에서 처음에 쌀을 선물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이런 봉 차트가 아니라요, 이 종가상에 이런 종가상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합니다.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는 선 차트 형태로 처음에 발달을 했고요. 잠시만요. 예, 선 차트 형태로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종가를 이제 점으로 찍어서 선을 연결하는 선형 차트로 출발을 했죠. 예, 선형 차트로 출발을 하면서 고가와 저가를 지금 현재 표시를 하면서 하루의 변동폭을 알 수 있는 현재의 봉 차트로 발전을 했습니다. 캔들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의 가격을 시가와 고가, 그리고 저가와 종가로 나누어서 하나의 봉 형태를 표시했는데,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가가 이 봉 차트에서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하고, 이 파란색 형태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네, 양봉에서의 시가는요, 최초 시가가 이 막대기에
막대 모양의 이 꼬리 말고요. 꼬리 말고 이 막대 모양의 끝이 제일 아랫부분이 시가입니다. 예, 아침에 장이 개시할 때 이제 아침에 9시에 시가에 얼마에 시작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 시가라고 할 수 있죠. 시작가. 그리고 이 막대 부분의 이제 끝이 종가죠. 종가. 여기 끝은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종가. 네, 제가 펜이 두꺼워서 잠깐 좀 굵기 조정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시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에서 가장 끝부분, 이 끝부분이 그날의 최고 고가라고 표현이 되고, 이 꼬리에서 가장 끝부분이죠. 예, 저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이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처음에 이렇게 시가가 얼마고 고가가 얼마고 저가가 얼마고 종가가 얼마인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내 사항에서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읽어 볼게요. 제가 시가가 1820원, 그리고 고가가 2300원, 네, 그리고 저가가 1810원, 종가가 2095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한마디로 시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20원으로 시작을 해서 고가가 더 높았습니다. 시가보다. 예, 2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날의 저가는 또 1810원까지 떨어지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가가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1820원으로 시작했던 그 시장가가 잠깐 처음에 내려갔겠죠. 1810원으로. 네, 1810원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그날에 23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고가가, 최고가가. 그 다음에 종가가 2095원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양봉에서 이렇게 나타났듯이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죠. 음봉은. 그리고 양봉은 반대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양봉,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음봉이요. 음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결국에는 음봉은 그날에 이제 제가 1차트에서 그날입니다. 하루하루의 형태를 보이는 거죠. 1차트가. 주간 차트는 한 주입니다. 네. 이 한 막대기가 1차트에서는 하루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 주간 차트에서는 한 막대기는 한 주를 표시하는 거겠죠. 네, 한 봉이요. 그러면 지금은 일간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간 차트에서 지금 현재 그날의 시가가 시가로 시작됐던 그 가격보다 종가가 또 높이 끝나면 양봉, 그리고 종가가 낮게 끝나면, 시가보다 낮게 끝나면 음봉으로 전환되고,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강해져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매수가 더 강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세가 강하면 한눈에 이제 파란색 선이 보이는 것이 이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예, 그날의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던 것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양봉과 음봉을 제외하고도요, 시가가 종가랑 동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려갔다가 아침에 또 중간에 오후에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시가랑 똑같이 끝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죠. 예,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십자형이라고 불립니다. 십자형. 네, 그래서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방금은 양봉 부분을 많이 설명드려서 좀 양봉은 수월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시가,
그리고 하루 장중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종가는 여기서 끝나서 종가, 여기는 고가라고 하죠. 그리고 잠깐 내려갔던 최하위 부분, 하루에 이 부분을 저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날로 따져보면요, 음봉은 여기가 시가겠죠. 여기 이 부분이 시가, 그리고 하루에서 제일 많이 내려갔다가 여기 당연히 저가. 예, 마지막에 종가 때는 조금 올려주면서 끝났겠죠. 종가. 네, 시가에서 처음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에서 장 9시에 시작하고 잠깐 올라갑니다. 주가가 여기 고가 올라갔다가 오전이든 오후든 계속 빠지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장 막판에 이제 잠깐 들어 올려줘서 종가는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네, 음봉을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시가, 여기는 종가. 그날의 최저점은 당연히 저가입니다. 네, 그날의 최고점은 고가고요. 그래서 시가와 고가가 동일하게 된다면요, 윗꼬리가 안 달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뭐 여기서는 고가가 없는 거죠. 이런 데는. 그리고 저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의 저가가 시가랑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가 안 달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몸통만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가 저가와 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 꼬리가 안 달리겠죠. 양봉 경우에요. 그리고 고가도 안 달린 경우는 뭐 종가가 그날의 최고가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꼬리가 안 달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감을 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꼬리가 안 달리고 그런 경우를 이제 꼬리가 안 달리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주가의 캔들 모양에 따라서 현재 고점이 징후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권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더 정확히 알아보실 텐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캔들 모양에 따라서, 잠시만요.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상승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당연히 하락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상승 패턴에서 하락 패턴.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장대 양봉형, 그리고 반대 되겠죠. 장대 음봉형, 이렇게 구분 지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장대 양봉형은 특징이 바닥권 주가가 바닥권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형이 하나 출현을 한다면 주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라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 뭐 아예 간과해서는 또 안 되고 이것을 맹신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대로 추세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의 특징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캔들 이 모형을 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런 장대 음봉형은 당연히 주가의 하락 패턴을 음봉형이 출현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락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예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당연히 그 대비를 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장대 양봉형에 가까웠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하게 무조건 모양이 꼬리를 안 달리고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윗꼬리가 좀 달렸겠죠. 근데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추세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형을 한번 네,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래서 다음에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다시피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가를 예측을 할 때는요, 저희가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적합하게 완료가 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가의 캔들 형태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들이 이런 캔들 모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폭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예측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범주 안에서는 항상 이런 기본적 분석들이 다 된 상태에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아무 종목이나 이런 캔들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그런 대응을 하신다면 좀 위험하실 수가 있죠.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을 위험성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장대 음봉형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오라는 종목도 한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디오라는 종목도 장대 양봉형에서 또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렇게 출현을 했다. 고가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권, 그 바닥권에서 형성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장대 양봉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죠. 대면 코퍼레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출현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가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맞을 때가 많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형은요, 한번 보시자면은 지금 즉석해서 그 케이스를 찾기 때문에 그 대입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찾기 때문에 제가 잠깐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하락세 속에서의 장대 음봉도 더 추가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적용이 되시겠네요. 이 부분 장대 음봉형 적어도 저희가 장대 음봉형이 출현을 한 다음에는 이 종목을 매수를 이렇게 막 해 나가면 안 되겠죠. 더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출현을 했을 때 매수가 이루어지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꼭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유성형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유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양이거든요. 윗꼬리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 꼬리가 달려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 종가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양을 보일 때는 일단은
윗꼬리가 보일 때는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해서 이게 고점인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고점인 경우에 주가가, 반대로 주가가 저점이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꼬리가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보이실 때고, 이건 윗꼬리라고 하죠. 예,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뭐 스파이크가 발생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래 꼬리가 달리는 형태들은 반대로 이 이상을 빠지기 힘들다, 매수세가 계속 끌어올려서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만들고 끝내는 그런 망치 형태의, 망치처럼 생겼죠. 망치 형태의 그 모양을 보이게 된다면 추세가 전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유성형,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이제 유성형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망치 형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이것은 찾아봤는데요. 이런 디오 부분에서 저희가 디오가 2015년에 16년에 걸쳐서 크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중에서 이렇게 꼬리가 지속적으로 크게 달렸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네,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더 이상 주가의 추가 하락은 보이지 않았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을 텐데요. 그 다음부터 이런 양봉 형태들이 나오고 시작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고 거래량도 나중에 이제 눈에 띄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은 망치 또는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는 형태의, 망치형은 정확하게 이게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망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 꼬리가 달려서 올라간다는 뜻은 하루에 주가가 시작을 할 때 시가가 여기였고, 시가가 여기였죠. 그리고 시작을 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 겁니다. 매도세가 세서요. 매도세가 강해서 계속 하락을 했다가 어느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매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시가를 뚫고 종가상에 이제 시가보다 높게 마감이 돼야 이제 양봉이 나오죠. 여기 종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길게 달렸던 패턴들에서는요, 그 이하로 주가가 빠지는 패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만큼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질 때 이런 꼬리들을 확인을 해서, 망치형들을 확인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굳이 장대 양봉형 이후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보이네요. 네,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는 십자형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십자형은 제가 아까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건 십자 형태는 그 고점 부근에서 징후가 나타나면 추세가 이제 하락하고요. 십자 형태가 저점 부근에서 징후가 나타나면 추세가 상승을 합니다. 이 십자 형태가 나타나면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좀 기억이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유명한 종목인데 누구나 이제 매수를 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특징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징이 나타났던 구간이 이렇게 십자 형태가 무려 이제 3번이나 나타났죠. 십자 형태가 저점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추세가 더 이상 빠질 확률이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 확률이 저점 형태에서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알림 신호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돼서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제가 아까 표현해 드린 데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네, 이렇게 십자 형태에 대한 그 형태도 저점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적산병.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적산병과 흑산병. 용어를 꼭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추세들을 지켜보자는 차원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산병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양봉이라는 색깔이 떠오르시겠죠? 이제 빨간 색깔. 네, 그리고 이제 이 적산병은 양봉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흑산봉은 반대로 음봉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봉. 적산병은 이제 시가와 종가가 전일 시가 종가가 계속 개선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3병, 그러니까 세 가지 봉 3일 연속으로 3주 연속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3일 연속이나 3주 연속 이런 것들을 적산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한다면 흑산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적산봉이 뜨면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들 수 있는 거고 흑산봉이 출현하면 추세가 하락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가 종가보다 시초가 이제 시초가와 종가가 이전 캔들보다 계속 높은 게 특징이고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산병이 이렇게 출현을 했다라면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권에서는 고가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있다가 이렇게 고가권에서 적산병이 출현을 하면 단기 고점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이제 단기든 추세가 전환이 돼서 중장기로 올라가든 상당히 이제 좋은 신호로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고 흑산병은 반대로 이제 시초가와 종가가 모두 이전 캔들 아래에 형성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 대표적인 하락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권에 주가가 있다가 고가권에 이런 적산병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다면 하락 패턴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는 이제 매도 신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네,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대입해서 찾아보자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나타났던 십자형 형태가 저가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났을 때 주가의 흐름이 전환이 됐던 것처럼 디오라는 종목 저희가 이제 크게 수익을 봤던 부분에서 이제 망치 형태 아래 꼬리가 쭉 달리는 형태에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제 주가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고 반대로 이제 고점 패턴에서는 유성 형태의 모양이 제가 모양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유성 형태는 아까 윗꼬리가 달렸다 스파이크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양봉이면 역망치형이라고도 말씀을 이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음봉 색깔의 이제 파란 색깔의 이제 꼬리가 달려야만 아까 말씀드린 유성형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꼭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부분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이 추세가 고점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들을 눈여겨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들을 반대로 눈여겨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꼭 이론적으로 뭐 단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주가가 이제 저점인 형태가 여기서도 이제 아래 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바로 이제 뭐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 16년, 17년 사이가 이 디오라는 종목이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 실적 부분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한다.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패턴들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더 눈여겨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2016년, 17년, 18년 사이에는 실적이 분명히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폭을 멈췄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꼬리가 나오는 것을 이 주식을 당연히 실적 대비, 기본적 분석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투자를 고려를 해보는 상태에서에 대한 꼬리는 꼭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네,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에 대한 캔들에 대한 형태의 모양에 대한 형태를 보실 때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떴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서 보시게 된다면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 특히 이런 말씀을 주식하시다 보면은 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뭐 쌍봉자리가 되겠죠. 여기 이 봉우리가 이 산 봉우리가 크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고점이 다음 그 산의 모양이 고점과 동일시 됐을 때 그때를 뭐 쌍봉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 징후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가지 형태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형처럼요. 윗꼬리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할 때 뭐 적삼형 뭐 이것들은 너무 작고요. 이 적삼봉 형태가 적삼병 형태 흑삼병이죠. 죄송합니다. 예. 흑삼병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러면 추세가 계속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음봉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때는 당연히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지양해야 되는 네, 매수를 당연히 자제해야 되는 거죠. 예, 흑산병이 이렇게 출혈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적산병이 출현을 할 때는 추세가 더 이뤄질 수 있겠구나. 고점 부근이었죠. 여기는 고점 부근에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이론적으로 적용이 되시겠네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제가 낙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추세가 계속 올라가다가도 네, 이런 장대 양봉 한 번씩 발생합니다. 장대 양봉 한 번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런 적산병들이 많이 출현을 할 때가 많죠. 예, 추세가 계속 올라갈 때.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는 유성형 형태로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가 많고 저점 부분에서는 아랫꼬리가 달렸다.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이런 그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추세가 하락을 해도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은 없죠. 예, 하락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상승을 할 때 특징들이 있는 것처럼 하락을 할 때도 반등을 할 때 잠깐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하락을 할 때도 뜨면 잠깐 올라갔다가도 예, 적산병 뜨고
또 하락을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캔들의 기본 패턴에서는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제외하고도 사실 더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승 패턴에 있어서 보일 때는 상승 장악형, 그리고 관통형, 그 다음에 샛별형, 상승 잉태형, 아까 말씀드린 적산병, 샛별, 그리고 상승 잉태형. 네,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요. 하락 패턴에서는 이 샛별과 반대되는 게 이제 석별형, 별이 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반대 하락 잉태형이겠죠. 하락 잉태형. 그 다음에 관통을 했다면 또 반대로 흑운형, 흑운형, 이거는 하락 장악형. 네, 이런 이론들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지만 다 디테일하게 주가의 캔들의 차트를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면서 배워본다면 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 그래도 알아둬야 될 그 패턴들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봐 드렸던 거고,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름만 한번 보고 가셔도 충분히 진행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이름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팬들의 패턴들은 현재 주가 패턴에 있어서 느낌만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낌만 받으셔서 이제 예상을 하실 때도 그런 느낌 패턴대로 아까 십자형 패턴 보였던 것들처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의문을 가지시면서 한번 앞으로 실전 매매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고, 적어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피하고, 반대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는 또 피하고, 적어도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패턴들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매수 매도의 자리를 피하고 또 장악을 하면서 매수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또 반대로 피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용 자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런 기본적 이론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대입을 해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2강부터 좀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서 좀 길었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초보 회원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더 줄여보면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다음 교육 내용도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차트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이평선과 그 거래량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런 쪽에서 제가 또 교육 자료를 잘 준비해서 회원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환절기 대비 잘 하시면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